벚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 기분 좋은 꽃놀이를 하고 해가 진 이쁜 노을을 보며 집에 가고 있었다. 해가 길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내 예상보다 해가 빠르게 저물었고 금세 어둠이 내려앉아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다. 매일 가던 길이라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처음 보지만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버려놓은 멀쩡한 옷장이었다. 왜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마치 방금 산 새 것처럼 보였다. 우리 집에도 옷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갈 이유도 없었고 멀쩡했지만 내 취향도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장이 계속 눈에 밟혔다. 애써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뭔가 그 옷장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다는 욕구가 참지 못할 정도로 솟구쳤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옷장을 향해 달려갔고 그 옷장 정중앙에는 누군가가 급하게 휘갈겨 놓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 옷장을 발견할 누군가를 위해 이 편지를 남깁니다. 당신은 영문 모를 욕구에 사로잡혀 이곳에게로 뛰어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 또한 당신처럼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수칙을 어길 때마다 또는 지키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소중한 무언가가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죠. 첫 번째, 이 옷장을 절대로 집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혼자서는 절대 옮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들어보면 이상할 만큼 손쉽게 옮기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으로 들이는 건 마치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범과 작은 방에 같이 있는 것과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무튼 절대로 집으로는 가져가지 마세요. 두 번째, 옷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다면 그 문을 열어보려 하지 말고 눈을 감은 뒤 뒤를 돌아 5을 세주십시오. 천천히 이렇게 느리게 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세야 합니다. 그 후 옷장을 다시 본다면 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2-1. 옷장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옷장의 손잡이는 정면에 3개, 좌우에 1개씩, 후면에 4개가, 상단에 1개, 바닥에 2개, 안쪽에 2개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아 보이겠지만 모두 필요에 의한 위치와 개수입니다. 이 손잡이 위치를 바꾸거나 옮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옷장의 옆면이나 뒷면, 아래 등 한눈에 볼 수 없는 어두운 곳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들이 당신의 시선을 느낀다면 그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좋은 곳은 아닐 겁니다. 5 번째, 옷장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면 정확히 두드리는 소리만큼 옷장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두드리는 소리보다 적게 또는 많게 두드리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청각을 곤두세우고 계십시오. 6 번째, 가끔 그곳 내부에서 중저음의 아주 멋진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안전하긴 하나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정체를 알 것 같아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7 번째, 마치 옷장이 당신을 품으려는 듯 문이 활짝 열려 있거나 열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그것을 뿌리치거나 완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에 들어가 있으십시오. 하지만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7-1 옷장 안쪽에 부적이 빼곡하게 붙어있다면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할 것입니다. 부적이 안쪽에 붙어있다면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내로 다시 문이 열릴 것입니다. 7-2 안쪽에서 나와 그것을 봤을 때 묘하게 안과 밖이 뒤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면이 손잡이도 없이 동일한 재질과 색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쉽게 열릴 수도 있지만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문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시오. 7-3 옷장 속에 무엇이 있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8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의 신체를 오래 접촉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잠깐 동안의 접촉은 문제가 없으나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오랜 시간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8-1 앞서 말한 불가피한 상황 중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 경우 옷장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붙여주십시오. 9번째, 8번 수칙에는 부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1과 같이 부가 항목이 보인다면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10번째, 지금 읽고 있는 쪽지를 보며 그것을 만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에 많이 홀렸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놓친 수칙은 없는지, 없던 수칙은 천천히 확인하며 읽기 바랍니다. 11번째, 이것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당신의 키를 넘어가기 전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 주십시오. 절대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보다 커지는 순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으며 충분하게 커진다면 당신을 짓이겨버릴 것입니다. 12번째, 절대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으며 누군가가 옮기지 않는 이상 위치가 변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느리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면 아마 그것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지경까지 온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같은 곳으로 위치를 표시해두고 5분 정도 진짜 위치가 변한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13번째, 옷장을 떠날 때에는 당신을 놓치기 싫어하는 것처럼 당신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질 것이며 혹여나 의지가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이 옷장으로 보이십니까? 강사님 선배님, 강사님 선배님, 근무 나가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선배님, 강사님 선배님. 일어났다. 그만 껴. 이 씨발, 이 새끼 상병 달았다고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첫급판만 달랑 두고 들어갔네. 야간 근무자 안전수칙? 못 보던 양식인데 당직 사령이 붙여두고 간 건가? 빨리 수도 있으니까 김 병장님 나오기 전에 좀 읽어놔야겠다. 씨. 아니 근데 아니 후임들도 많은데 선임이랑 근무는 뭐냐? 씨. 첫 번째, 지금 현재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근무는 2인 1개조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당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근무 도중 누군가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하면 지휘 통제실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당신의 보고 기록은 자동으로 기록되며 추후 수칙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범 불침번이 지휘 통제실을 제외한 모든 문을 잠그고 말번 불침번 근무자가 모든 문을 엽니다. 이는 야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함이며 그래도 매시간 불침번 근무자들은 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문을 확인하러 갈 때 문 밖에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서 있는 걸 목격한다면 각 중대 간부 휴게실로 들어가 1분간 아무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절대 문을 열어서 그것과 접촉하거나 알아보려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불침번 근무자들은 행정반 옆에 서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만약 복도 또는 중앙계단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진다거나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즉시 화장실로 가서 모든 거울에 뜨거운 물을 뿌려 김을 서리게 한 후 네 번째 변기 칸에 들어가 변기 위로 쭈그리고 앉아 다리가 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수는 행정반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가끔 생활관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는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쥐색, 검은색 생활복을 입고 있는 인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주황색 생활복을 입고 있다면 그가 나온 생활관 문을 즉시 닫고 그가 들어간 첫 번째 칸 앞문에 만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그 누군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후 그가 나온 생활관 문은 해가 뜰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근무 도중 참을 수 없는 피로감과 졸림이 계속된다면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며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잠이 든다면 노릴 것이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대기조가 출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며 아무리 사이렌 소리가 크더라도 모두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면 그 즉시 본인의 생활관으로 들어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후후 부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알 수 없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마개를 끼거나 귀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덟 번째, 가끔 세탁기 내에 알 수 없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는 세탁기 내 과도한 빨래 또는 건조기가 너무 오래되어 나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세탁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근무 도중 참을 수 없는 피로감과 졸림이 계속된다면 잠깐 조는 것은 괜찮지만 30초 이상 잠에 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절대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열 번째, 근무 도중 갑자기 막사 밖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대 특성상 산과 가까워 고라니의 울음소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진다면 문이 잠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6번 항목과 같이 생활관으로 돌아가 자는 척 하십시오. 그것은 혼자 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11번째, 갑자기 모든 생활관 문이 열린다면 문 쪽으로 가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몸이 노출되지 않게 한 후 문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을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12번째, 근무 도중 복도의 불이 계속 깜빡거린다면 그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13번째, 만약 근무 도중 허기가 느껴진다면 그 즉시 뭐라도 먹길 바랍니다. 그 허기는 당신의 허기가 아닌 어떤 것의 허기입니다. 음식이 없다면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먹는 것이 아니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4번째, 이 수칙서는 수칙번호 앞에 어떤 기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혹 오타가 있어 들어갈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없었습니다. 만약 수칙번호 앞에 어떤 기호가 있다면 그 수칙서는 잘못된 수칙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5번째, 14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16번째, 근무 도중 문 밖이 갑자기 아침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잘 알겠지만 정말 아침이라면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성농장 관리인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근무를 하며 주 1에서 2회 야간 당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당직 근무는 매월 마지막 주에 다음 달 당직 스케줄을 짜고 있으며 개인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급여 및 자세한 사항은 첫 출근일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메일을 받으셨다면 5월 1일 오후 3시까지 안내된 주소지로 오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무 시 숙지하셔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으니 규칙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돼지 농장은 약 700평의 큰 부지에서 2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21개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크게 힘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비교적 줄어든 것이지 꽤나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기르고 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농장 출입은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드리는 보안카드를 상시 소지하고 계셔야 하며 임의로 케이스에서 빼내어 사용하거나 다른 케이스로 교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자차가 없다면 출퇴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장 사정상 출퇴근 차량 운행이 어려우므로 이 점 양해 바라며 차량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카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풀 직원에게는 유류비 및 소정의 수고비를 제공하겠습니다. 2-1. 무엇보다 근처에 산이 많아 멧돼지나 곰을 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목격하셨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접근하거나 위협하지 마시고 그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호루라기나 방울과 같은 금속 소리를 이용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2-2. 간혹 인간보다 훨씬 거대하고 붉은 눈을 가진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정보는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멧돼지는 매우 성질이 포악하며 위협적인 동물이므로 2-1 수칙을 따라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세 번째, 돼지는 탐욕스럽다는 인식이 있지만 의외로 영리하며 그리 탐욕적인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뭐든 다 먹으려 하고 근처에 있던 돼지의 사체까지 먹어치우려고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사살하거나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축사 어느 곳이든 내 외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아야 할 CCTV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작동하는 장치이며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있으므로 수칙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출근하고 나서 유독 사전에 뭘 먹었음에도 계속 허기가 지고 식욕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농장을 빠져나와 돼지고기를 충분히 먹으십시오. 비용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농장 소유의 돼지에게 부득이하게 위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6번째, 일부 자동사 내 새끼돼지의 경우 말을 하며 붉은 티셔츠를 입은 노란 곰과 같이 축사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직 근무 중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직접 대응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작성만 하되 주간 근무 중 발생할 경우 해당 수칙은 주간 근무 수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돼지머리 편육은 입에 대지도 마십시오. 돼지들은 의외로 후각과 청각에 예민합니다. 귀하가 먹은 돼지가 죽어가면서 지른 비명까지 들을 정도로요. 8번째, 돼지 피를 묻히고 다니지 마십시오. 어느 생물이든 동족의 피를 묻히고 다니는 존재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난폭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멧돼지도 결국은 돼지와 같은 뿌리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9번째, 농장 어딘가에서 육 가공품이 발견된다면 빠르게 보고해 주십시오. 출처 불명의 육 가공품 반입은 엄금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사료통을 항상 신경 써 주십시오. 사료통이 비워져서 돼지들이 굶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먹이를 항상 공급해 준 우리를 식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 1에서 2회, 한 달에 6번에서 8번 정도 당직 근무에 투입될 겁니다. 당직 근무는 밤 동안 기계의 정상 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농장 순찰 및 보안 업무를 보게 되실 겁니다. 당직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직원 휴게실에서 오침 후 근무하시고 퇴근하면 됩니다. 조금 빡빡하고 힘들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수당을 드리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2번째, 당직 근무 시 항상 손전등을 소지하시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해가 진 농장은 굉장히 어두우며 손전등의 빛이 여러분의 마지막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13번째, 야간 순찰 중 사람을 마주친다면 즉시 숨으십시오. 순찰 인원은 1명입니다. 그 사람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돼지 울음소리를 낸다면 귀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복을 입고 있다면 귀하는 정신을 잃은 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무속인복을 입고 있다면 그동안 일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장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번째, 웬 활동가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끼돼지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막으려 하지 마시고 침입시간과 인상착의, CCTV 녹화 기록을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겁니다. 15번째, 야간 순찰을 돌던 중 돼지들이 괴성을 지르고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면 즉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숨어 이러한 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16번째, 우리 농장의 구조는 H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중간에 양쪽을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주간에는 상관없지만 새벽 2시부터 5시에는 이 다리에서 30초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이 시간 동안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6-1,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앙 다리를 이용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지하고 계신 손전등으로 바로 앞을 비추며 그곳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몇 걸음 가지 않아 반대편으로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찰성 농장 관리인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들입니다. 그럼 5월 1일 날 뵙겠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열차에 절대 탑승하지 마십시오. 80역은 23시 33분에 정차하는 열차는 없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을 것이지만 간혹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탑승하시는 승객분들이 계셔서 안내해드립니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23시 33분에 들어오는 열차는 실수로라도 절대 탑승해서는 안됩니다. 이 열차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차에 탑승하신 경우 무사생화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이 안내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80역에 23시 33분에 정차하는 열차에 탑승하게 된 겁니다. 아마 휴대폰을 보시다가 실수로 탑승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역내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신 건가요? 분명히 이 열차에는 탑승하지 말라고 알렸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일은 이미 벌어진 것이니 주의사항을 잘 지켜 무사히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열차는 23시 33분에 80역에 정차하는 열차입니다. 그러나 역 내에 있는 일반 승객들을 위한 열차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인해 착각하고 탑승하신 일반 승객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만약 실수로 이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현재 탑승하고 계신 칸이 몇 번째 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총 7량으로 객차 간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1-1 1호차일 경우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열차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아래에 서술할 모든 수칙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에 앉아 편히 쉬시다가 80역에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하차해 주십시오. 1-2 2호차일 경우 2호차에 탑승하신 걸 인지한 즉시 좌석 위로 올라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버텨주십시오. 아래 서술할 이상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동 중 열차가 흔들릴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잡고 어떻게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바닥에 신체 부위가 닿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열차가 정지하여 출입문이 열린 즉시 열차에서 빠져나가신 후 가능한 한 빨리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아 올라가 주십시오. 계단은 현실 세계의 80역과 연결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차에서 빠져나간 즉시 그들이 여러분을 잡으러 쫓아올 것이니 가능한 빨리 계단을 찾아 올라가 주십시오. 1-3 3호차나 4호차, 5호차일 경우 이후 서술할 모든 생존 수칙을 준수하여 탈출이 가능한 역에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6호차나 7호차일 경우 유감스럽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특수 승객이 되셨습니다. 이 열차에서 탈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자에 앉은 후 눈을 감고 잠을 청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열차는 도시철도와는 다른 경로로 이동하여 다른 목적지로 향하지만 80역만을 예외적으로 정차합니다. 이는 지상에서 길을 잃은 특수 승객분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하여 80역에 정차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3번 수칙부터는 정차하시는 역의 성질과 그 역을 통한 탈출 방법, 그리고 열차에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할 예정이니 일반 승객이신 여러분의 탈출을 위하여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열차 내에 불이 모두 꺼진 경우 즉시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서 천장을 제외한 아무 방향을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접근할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천장의 조명이 모두 꺼졌으며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열차 내에 있는 일반 승객들을 사냥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조금의 광원이라도 있을 경우 사냥을 포기하고 사라집니다. 네 번째, 열차가 깊은 숲속에 정차한 경우 여러분에게 약 1분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출입문이 열린다면 열차 밖으로 나간 후 나무에 열린 열매를 아무거나 하나 따서 다시 열차에 탑승하여 주십시오. 열매가 크고 싱싱할수록 열차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그 열매를 드십시오. 드신다면 확률적으로 열차가 80역에 정차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차가 침수된 역에 정차할 경우 창문으로 역이 침수된 것을 확인한 즉시 의자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출입문이 열린다면 열차 내로 물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침수된 역 내에 있는 끊어진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감전 위험이 있으며 물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차가 역을 출발한다면 물은 자연스럽게 빠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열차가 출발했는데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을 경우 열차의 속력이 높아지기 전
열차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뛰어내린 즉시 가능한 벽에 붙어 있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열차가 지나갈 것입니다. 열차가 지나갔다면 지나간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 주십시오. 역이 나온다면 역 이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신항역을 제외한 시에 존재하는 지하철역이 나온다면 탈출에 성공하신 것이므로 비상 출입구를 이용하여 역의 승강장으로 진입해 주십시오. 7번째, 열차가 불이 모두 꺼진 역에 정차하였을 경우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여 역 이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역 이름이 신항역이라면 내리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역에 정차하였다는 것은 현실로 돌아온 것은 맞으나 신항역은 6년 전 그들에 의해 발생한 침수 사고로 폐쇄된 역이므로 역 내에 그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항역에 하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8번째, 안내방송이 송출되지 않고 80역에 정차한 경우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계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차에서 하차하셔도 됩니다만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존재한다면 절대 하차하지 마십시오. 80역은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이 최하층으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에서 내려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무시하고 위층으로 올라간다면 승강장이 아래층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도달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조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9번째,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여러분께서 계신 객차 내에 잡상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하게 경계하거나 잡상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가 파는 물건을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에서 바로 탈출시켜주는 물건을 팔거나 서술하였던 수칙을 어겼을 경우 벌어지는 일을 막아주는 일회용 물건을 팔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잡상인이 판매하는 물건 중 일부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마 물건값은 최대 15,000원을 넘기진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돈이 없다면 흥정하지 말고 다음에 구매하겠다고 하십시오. 10번째, 열차가 고장났을 경우 가능한 열차의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버텨주십시오. 중앙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버티거나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차가 고장이 난다면 창문이 모두 깨지고 불이 꺼질 것입니다. 만약 창문으로 가까이 간다면 열차 밖으로 빨려 나갈 수 있으므로 절대 창문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열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기관사와 특수승객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20분 이내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구원열차가 도착할 것입니다. 구원열차가 도착한다면 열차 고장으로 인한 이상현상이 멈출 것입니다. 도착한 구원열차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므로 거쳐왔던 역을 반대로 지나갈 것입니다. 열차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80역에 정차한다면 열차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했던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역은 열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안내한 규칙을 모두 잘 지켜 열차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귀하의 행운을 빕니다. 교심교통 심야버스 기사로 일하게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야간 운행인 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운행간 지켜야 할 몇 가지의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수칙을 완전하게 숙지하기 전까지는 운행 전 반드시 한 번씩 수칙을 읽은 후 운행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심야 운행은 23시 30분에 시작하여 03시 30분에 종료됩니다. 야간 운행인 만큼 졸음운전에 유의해 주시고 항상 졸음껌과 카페인 음료를 챙겨 운행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첫 운행부터 약 한 달 동안은 노선 숙지와 기타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터득하기 위해 2년 이상 경력기사와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하는 한 달 동안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존 확률이 정해지게 될 것이니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십시오. 두 번째,
모든 심야 운행이 예정된 버스는 장비 점검 3회를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3회 점검은 안전을 위함도 있지만 운행 중 반드시 지나쳐야 할 귀신 사거리에서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심야 운행 중 대부분은 승객이 없는 빈 버스를 운행하게 되실 겁니다. 승객이 없어도 버스 내의 조명은 반드시 전부 켜두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유 없이 불이 꺼진다면 버스를 정차 후 약 1분간 밖에 나가 있다 오십시오. 특정 좌석만 불이 꺼져 있다면 해당 좌석에 착석 금지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종료 후 해당 좌석을 통제실 근무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정거장은 심야 운행 시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는 버스 내 안내방송으로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하차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정거장은 무시하여야 합니다. 4-1. 승객이 없는 버스에서 하차벨이 울릴 경우 절대 룸미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해당 정거장에 약 30초간 정차 후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에서 나온 정거장은 당연히 무시해야 합니다. 5번째, 누군가가 탑승 요금을 빳빳한 국권 지폐로 넣는다면 탑승객을 쳐다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운행을 진행하십시오. 그 돈은 노잣돈이므로 절대 거스름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언제 내렸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6번째, 간혹 고양이,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기도 하니 산 근처 도로에서는 가급적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만일 야생동물들이 도로에 계속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경적을 울려 그것이 도망치게 하십시오. 6-1. 야생동물을 피할 수 없다면 무리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이박으십시오. 절대로 무리해서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과 귀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6-2. 산길을 운행하다 보면 여러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얀색의 털이 긴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것을 목격할 시엔 자연스럽게 지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자신도 모른 채 그것에게 홀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7번째, 심야 운행 기사분들을 위한 사무실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먹을 수 있지만 주간과 달리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번째, 휴림 아파트 3차 정거장에서 02시에 항상 할머니와 꼬마아이가 함께 탑승합니다. 아이의 피부가 하얗다 못해 잿빛과 같이 창백하다면 요금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요금을 받았던 기사들은 무조건 사고가 났으며 귀하를 채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번째, 간혹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승객분들이 타고 계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볼 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10번째, 우천시 운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비오는 날 정거장에서 방울이 달린 우산을 든 3명의 승객이 기다리고 있다면 위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고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이 귀하를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이 탑승 요금으로 무엇을 지불하던 안전운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11번째, 사이드미러에 신원 미상의 검은 봉고차가 오랫동안 버스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차를 따돌리기 전까진 버스를 정류장에 멈추지 마십시오. 신호를 어기던 규정 속도를 어기던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차를 따돌려야 합니다. 12번째, 운행 중 사람이 아닌 것을 본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멈춰선다면 귀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해질 것입니다. 13번째,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창 밖으로 팔을 내밀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팔을 붙잡았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14번째, 서로 마주보는 버스를 향해 간단한 인사는 괜찮지만 심야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 인사를 건네오는 상대 버스가 있다면 버스 번호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갑작스럽게 무슨 짓을 해도 버스가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듯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큰 소리로 동요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달라고 외치십시오. 승객들이든 버스를 빼앗은 자들이든 동일합니다. 16번째, 간혹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전을 위하여 앞문 탑승을 권유드리지만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집은 노신사분이 뒷문으로 탑승하신다면 아무 첨언도 하지 마시고 운행 종료 후 요금함에 들어있는 빨간 부적을 꺼내 데우십시오. 이 경우 반드시 보고하고 퇴근하십시오. 17번째, 운행을 끝낸 후 좌석에 어떠한 형체를 발견하더라도 말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체는 목적지가 없으므로 절대 시선을 주거나 말을 걸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말을 걸었거나 쳐다봤다면 귀가하기 전에 집 앞 문에서 소금을 몸에 한번 뿌린 후 들어가는 걸 권고드립니다. 18번째, 차고지로 들어왔을 때 교심교통이 아닌 저감교통이라는 상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운행을 하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보통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테지만 저감교통 상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 행동을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감교통 상호가 보인다면 저감시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없으며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에 밟혀 죽은 개미에게 어떤 증오심이 있어 죽이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심교통 심야버스 기사들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CP-008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안전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08 이름 좀비 전염병 격리 등급 유클리드 SCP-008에 대한 연구는 극비사항이며 보안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도 공개가 불가하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를 극비로 진행하는 이유는 SCP-008을 다른 무엇들과 합성하는 연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SCP-008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의 감염률과 치사율, 노출된 점막 및 모든 체액을 통해 전염. 두 번째, SCP-008의 표본은 5등급 생물 재해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규약이 적용되며 시설이 붕괴될 정도의 정치적, 군사적 충돌, 정전 혹은 8시간 동안 요원이나 외부 채널과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각 및 피폭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1. 시설에서 나온 요원은 4개월 동안 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며 격리가 실패한다면 해당 요원 또한 소각 및 피폭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2. 최근 새로운 책임관리자를 새로 뽑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기존 관리자가 소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관리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각되었는지 신임 관리자로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수칙서 마지막에 남겨드립니다. 세 번째, SCP-008에 잠깐이라도 노출된다면 3시간 이내로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열을 동반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심한 치매 증상도 보입니다.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고 약 20시간 후,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12시간 후 혼수 상태가 시작됩니다. 혼수 상태가 된다면 죽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포 괴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적혈구가 산소 저장 용량을 늘려 혈류가 느려지고 근지구력과 근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신경과 근육 체계가 몇 시간 동안 전반적인 기능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염자가 어떠한 음식물이나 영양소 섭취 없이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진대사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총상 및 관통상 같은 큰 부상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뇌에 손상이 생겨 인지 능력과 전반적인 행동 자체가 저하되며 불규칙해집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손상된 신경 구조에 적응할 수 있지만 서 있는 것과 두 다리로 균형을 잡는 것, 걷기, 물기, 잡기, 기어다니기 등 기본적인 움직임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염자는 가까이에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나 소리, 냄새에 강한 반응을 보이며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감염된 대상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완벽히 부셔야 됩니다. 네 번째, 1959년 SCP-008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서 G2 기지를 찾아 제거하는 협상을 맺으면서 구소련과 협력 관계로 지낸 기간이 짧게 남아 있었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난 후 러시아 관할이었던 SCP-008의 소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관련 조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임 관리자는 약 4년 동안 여태까지 있었던 관리자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능숙하고 철저하고 가장 안전하게 SCP-008을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듯 작은 실수가 그를 감염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빴던 기간이 있었는데 피곤함에 찌든 전임 관리자가 방호복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작은 틈새가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개체와 접촉이 이루어졌고 위에 나왔던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좋은 실험체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실수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윗사람들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떠드는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08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간여행이 대중화됨에 따라 일반 시간 여행자들이 역사를 바꾸려는 행위 등 금지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창설된 것이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보호국이다. 신입인 너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곳에서 또 임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몇 가지 말해주겠다. 잘 듣고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첫 번째, 너희들이 투입되는 사건 사고의 이름과 그 시간대를 명확히 기록해 두도록. 절대 너희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탑승하는 타임머신의 기기번호는 TMRG-2000으로 제일 최신 모델로 지급받고 있다. 만약 번호가 다르거나 번호가 같아도 구형 모델의 타임머신이 경납고에 있다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절대 탑승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지급되는 개인 무기들은 다음의 목록들이 있다. 볼 블라스터, 거대한 캐논포의 형상으로 전 무기 중 제일 높은 살상력과 범위를 지녔지만 재장전이 굉장히 번거로우니 이 점은 유의할 것. 볼 스나이퍼, 스나이퍼라는 명칭답게 명중률이 상당하고 출력을 최소에서 최대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출력까지 올려 사용할 경우 반경 5m 안을 모두 태워버릴 수 있으니 최대 출력으로 사용을 자제할 것.
볼 블릿 1초간 5발의 탄환을 발사 가능한 연사력 높은 무기이다. 볼 발칸 2연장 발칸포의 형태로 상대를 갈아버릴 수 있는 무기이지만 탄약을 상시 소지하고 있어 기동이 제한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볼 펄서 무기들 중 유일하게 베리어 생성이 가능하며 이 베리어는 특수 고글을 착용해야만 볼 수 있다.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다만 비상시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사용이 발각된다면 바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 네 번째, 너희의 시간대가 미래에 포함되기 시작해도 주어진 임무는 모두 수행하도록. 시간대가 바뀌어도 임무는 유효하며 해당 시간대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지급되는 물건들 중 유실되는 물건이 없도록 해라. 어떤 시간대에도 우리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보호국이 확인 불가한 시간대로의 이동 명령은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달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명령이 하달된다면 수신지가 보호국이 맞는지 꼭 확인하도록. 일곱 번째, 시간 이동 중 무전기에서 심한 잡음과 함께 알아듣기 힘든 소리가 나도 무시해라. 시간 이동 시 간혹 발생하는 이상현상 중 하나니까. 여덟 번째, 타임머신으로 이동할 때는 주변 상황을 항상 주시하도록. 현재 시공간 이동 중 간혹 시간의 손이라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만약 이 현상을 목격했다면 모든 시간대를 다 입력한 뒤 도착하는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홉 번째, 특정 시간대에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도록. 추후 생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국 측에서 너희의 기억 일부를 지우는 경우가 있다. 열 번째, 모든 시간대에서 너희들은 한 명만이 존재하지만 만약 너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보인다면 보호국과 교신해 너희의 정보를 다시 알려주도록. 간혹 정보가 누락되어 시간 여행자로 취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 10-1 너희의 시간 이동 기록은 일반적인 시간 여행자들과 다르게 철저히 기록, 보관된다. 만약 너희의 이동 기록이 검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타임머신의 이동 기록을 보여주면서 즉시 보고하도록. 너희의 모습을 하고 너희의 행세를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11번째, 이미 사건이 일어나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 개입하지 말도록.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역사 수정은 절대로 금지한다. 12번째, 미래 시간대의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도록. 미래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또 이 수칙들 역시 시간대에 따라 변하거나 새로 생기거나 혹은 아예 없어질 수 있다. 13번째, 대원끼리 통화할 때는 미라이 2001 기종의 전화를 사용하도록. 현재 출시된 기종 중 유일하게 시간과 시간을 이어주는 기능이 있어 수신자가 어느 시간대에 있어도 통화가 가능하다. 만약 명시된 기종이 아닌 타 기종의 전화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받지 말도록. 14번째, 보호국에서 항시 대기하도록. 1년의 사건 이후 역사가 변할 것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 15번째, 마지막으로 요원끼리 통신망을 유지해라. 이전에 시간의 틈으로 사라진 요원이 다른 대원들과 통신망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로 사라진 탓에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상이다. 각자 위치로 가서 지시를 사건이다. 즉시 2010년 8월로 이동해 귀문사가 파괴되는 걸 막아라. 지금 즉시 출동한다. 자, 예비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의 훈련을 책임질 대대장입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왕 오신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예비군 대대에는 간부 병사 포함하여 전 인원이 지키는 몇 가지 안전수칙들이 있습니다. 아마 근무하시던 부대에도 이런 수칙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퇴소하실 때까지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우리 간부와 조교들이 최선을 다할 테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니 반드시 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비군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게 될 막사는 신막사입니다. 신막사 뒤에 구막사가 있으며 현재는 모종의 이유로 구막사 출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막사는 건물부터 깔끔한 반면 구막사는 허름하고 곳곳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막사에는 장난이든 실수로든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현재 병사들 또한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핸드폰을 반납해서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누군가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약 3년 전쯤부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누군지 찾지 못하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빌려준 핸드폰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고로 예비군들 사이에서 핸드폰을 빌려주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식사 중 붉은 글씨로 된 부적이 반찬에 나온다면 거르지 마시고 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부적은 여러분들이 훈련 도중 생기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막아줄 것입니다. 3-1. 부적을 도저히 못 드시는 분들은 부적을 물에 녹여 드십시오. 맛은 훨씬 괜찮을 것이며 흡수 또한 더 빨리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모두들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급받으신 소총은 반납하기 전까지 항상 소지하고 계십시오. 총기 분실 시 강제 퇴소 조치되며 또 다시 훈련을 받으러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총기는 잘 소지해 주시기 바라며 땅에 질질 끌거나 가격하게 달아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사격 훈련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이 시건되어 있지만 간혹 시건되지 않은 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총기를 본다면 즉시 조교나 교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훈련 도중 무당 옷차림을 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무언가의 행동을 한다면 의식하지 마시고 훈련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을 진행해주는 무당은 조교보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특기 훈련 때는 당연히 현역 때 부여받은 주특기를 훈련할 것입니다. 정말 간혹가다 기존에 부여받았던 주특기 말고 일반 소총수 주특기를 새로 부여받아 기본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입수할 때 따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막사에 2층 이상 올라가지 마십시오. 2층, 3층은 현역병들의 생활관과 비품 창고실이 존재하며 예비군 여러분께서는 1층에 있는 생활관에 머무르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올라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야간에 자다 깼는데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현역병들이 훈련 중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분대장, 소대장 예비군 분들은 인원 체크 시 정원보다 한 명이 많다면 의식하지 마시고 원래 인원인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절대 그쪽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래 인원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통신 관련 훈련 시 지급되는 P77 무전기는 주파수가 서로 맞아야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무전이 온다면 그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무전은 누가 보내는지, 언제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1번째, 현재 1층 내부 화장실이 모종의 이유로 수리 중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막사 바로 앞에 간이 화장실이 있으므로 그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층 화장실을 사용하다 적발 시 강제 퇴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11-1. 자정 이후 화장실을 사용할 때
거울을 통하여 2번 사로를 관측하지 마십시오. 거울에서 보았을 때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춤추는 게 아닌 그나끈에 묶여 흔들리는 것입니다. 12번째, 모의 시가지 사격전투 훈련 시 마일즈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착용 중 피격 센서가 비정상적으로 연속해 울릴 경우 즉시 해당 장비를 탈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밤에 현역병들과 같이 불침번을 서게 될 것입니다. 현역병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훈련되어 있기에 그들의 말을 잘 따라주셔서 안전히 불침번 근무를 서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탄약고 근무는 초번과 말번을 제외하고 훈련 기간 동안 한 번은 투입될 것입니다. 불침번과 마찬가지로 함께 투입되는 현역병들이 잘할 테지만 절대로 초소 안에서 자거나 졸아서는 안 됩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함이 몰려온다면 현역병에게 말하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4-1. 탄약고 근무를 1병 이상 계급과 투입된다면 상관없습니다만 2등병과 근무 투입이 되신다면 근무 시간만큼은 현역으로 돌아왔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대 야간 탄약고 근무는 이유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근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2등병들에게는 실탄 지급 대신 사수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2등병과 함께 근무 투입을 하게 되신다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현역병 중 구모미 병장과 독세모 상병은 없습니다. 해당 현역병을 발견 시 간단한 묵례를 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아마 지금 이 수칙을 듣고 계신 눈치 빠른 분이라면 알 겁니다. 15번 수칙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해놓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원훈련 기간 중에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고 귀찮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수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훈련에 임하시면 조기 퇴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줄부터 나와서 총기 지급받고 생활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